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 아빠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번개 만남을 통해 흉가에 가셨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혁이 아빠님은 이전에도 몇 번 제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요. 요즘엔 성행하지 않지만 과거엔 번개 만남이라고 해서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즉석에서 흉가 탐방을 하셨었고 그 이야기들을 제보를 해오셨었던 분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검통님께서 영덕 흉가에 직접 다녀오셨었던 이야기를 최근에 리메이크 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검통님께서 가셨던 영덕 흉가는 실제로 그곳에 귀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인터넷으로 인해 만들어진 흉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제가 그날 번개 만남으로 갔었던 그 흉가가 실제로 영덕 토박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얀 지붕의 영덕 흉가가 맞을 겁니다. 그때 만남에 나왔었던 사람들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을 하자면 간호대생이었던 C양과 그 전에 저와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에 동행을 했었던 A군, 그리고 펫샵을 운영하던 B누나, 그리고 저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특이한 건 C양과 B누나가 귀신을 보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번개 만남으로 만나서 다방에서 같이 커피를 마신 뒤에 승합차로 같이 이동을 해서 진짜 하얀 지붕 영덕 흉가를 향해 여정을 떠났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정말 지도 한 장만 들고 찾아야 했기 때문에 찾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이 걸렸었어요. 그나마도 그 동네 토박이로 보이는 노인분들께 사정사정을 해서 그 흉가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B누나가 그 흉가 앞에 서자마자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B누나는 C양처럼 영안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신을 받았어야 했지만 종교를 통해 억누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수 없으면 접신이 될 수도 있고 영가들의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여기에는 별의별 놈들이 다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 때 군인들이 여기에 단체로 매장이 된 건지 학살을 당한 건지 군인 영가들이 수십 명이 눈에 불을 켜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군인들은 보초의 개념, 그러니까 초병들처럼 위병소에서 외부인이 영내로 들어오는 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잡졸들 정도라고 말을 하셨었고, 그 흉가 내에서 모든 영가들의 꼭대기에 위치한 우두머리가 한 명이 있는데 여자인데 언제 살았었고 언제 죽었는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옷차림이나 생김새나 자기가 평생 살면서 보고 느꼈던 그 어떤 영가들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영가라고 하시면서 굳이 여기를 들어가야겠냐고 손사래를 치시는 거죠. 그 집이 하얀 지붕인데 낮에 보면 굉장히 포근할 것 같은데 그때가 해가 다진 밤이었어요. 기괴한 거죠. 주변에 민가도 가로등도 없어서 불빛 한 점 없는데 그 하얀 지붕 때문인지 주변이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면서도 가까이 가면 잡아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C양이나 B누나 역시도 필시 들어가면 우리를 잡아먹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해요.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아구를 쫙 하고 벌려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남양정신병원 이야기를 제보했을 때 당시 번개 만남으로 흉가를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불문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 불문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 약식으로 흉가 안에 있는 영가들에게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성의 표시도 하면서요. 잠시만 훑어보고 말썽 안 부리고 시끄럽게 안 하고 조용하게 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상을 차려놓고 다같이 기도를 해도 그 군인 영가들이 비켜주질 않더래요. 그 의도가 절대 못 들어와 이런 게 아니라 제발 들어오지 마라는 의도였다고 B누나가 설명을 해줬었고요. 2층 집이었고 제 기억으론 지하실이 딸려있고 메인집 옆으로 창고로 보이는 건물이 몇 개가 있었는데 2층 집의 꼭대기, 그곳이 대장 역할을 하는 여자 영가가 거주를 하는 곳이고 군인 영가들의 거주지가 그 지하실에 수십 명 군인 영가들이 살을 부대끼고 살고 있고 나머지 그냥 중간 보스격 정도 되는 영가들은 각자 그 창고 건물에 살고 있대요. 그나마 다행인 게 중간 보스격들이 합심을 해서 대장 역할을 하는 여자 영가를 견제를 하고 있고 군인 영가들이 외부인의 침입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흉가 안에서는 적절하게 힘의 균형이 잡혀 있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손을 대거나 시끄럽게 굴지만 않으면 별일이 없을 거래요. 그런데 본인은 정말 못 들어가겠다고 B누나가 말을 하니까
A군이 누나를 데리고 차 안에 있겠다고 해줘서 저랑 C양만 흉가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지 말걸, 괜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 줄은 몰랐죠. 2층 집을 먼저 보기로 하고 C양이 지하실은 그냥 들어가지 말자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냐 하면 요새 말로 입국 컷을 담당하는 군인 영가들의 장지 같은 곳이라 그곳을 들어가는 건 감히 그분들에게 큰 결례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했거든요. 저도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었고 전쟁통에 학살을 당해서 그곳에 안매장 같은 걸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호국 영령들이시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같이 1층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C양이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뜨더니 완전히 낚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B 누나가 보기엔 힘의 균형추가 맞아 떨어진다고 보였는데 그 2층짜리 본집은 완전히 그 여자 영가의 아지트, 소위 말해 들어올 땐 니들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라고 그 영가가 계단을 반쯤 내려와서 그렇게 C양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물론 영가들은 산 사람에게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볼 거 다 보고 나가도 상관이 없을 거다. 다만 저 우두머리 영가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말자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손도 안 대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서 방으로 보이는 곳 한 번씩 들어가 보고 말았죠. 그렇게 2층으로 제가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C양이 제 손을 잡고 끌어내리면서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2층은 만신급 정도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곳이라면서 저를 긋고 말리길래 그래 그러자 하고 포기하고 도로 내려오는데 위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자 목소리 2개랑 여자 목소리 하나였는데요. 아깝다. 쟤 올라왔으면 제 몸 뺏어서 사람 행세하려고 했는데 저런 애가 네가 들어가면 버티기나 하겠어. 이 2개는 남자 목소리가 맞아요. 그런데 다른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우리나라 사람이면 사용하는 외국어가 딱 이 3가지 정도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저 3개국어를 할 줄 알아서 알아듣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양이 저를 보면서 여자 영가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사람이 죽어서 영가가 되면 처음엔 사람일 때 사용하는 언어를 쓴다고 해요. 하지만 죽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우리 기준으로 몇십 년 그런 게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단위로 가면 영가들만이 사용하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2층을 포기를 하고 다시 1층을 둘러본 저희는 별거 없었네 하면서 창고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C양이 멈칫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요. 군인 영가들 중에 계급이 가장 높아 보이는 영가 한 명이 자기 앞을 막아서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한대요. 하지만 깡 빼면 시체로 보였던 C양은 단칼에 그걸 무시를 하고 창고의 문을 열어 제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창고 문을 열고 나서 C양이 갑자기 제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틀더니 고개를 푹 하고 숙여버립니다. 그 상황을 직접 보면서 느낀 건 C였다, 접신이다, 이 생각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죠. C양이 다시 방향을 창고 쪽으로 틀어서 창고 문을 닫더니 저한테 걸어오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걷는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잖아요. 그 걸음걸이로 저한테 오더니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왔었는데 저 하얀 지붕 집의 2층에 올라갔던 사람들이나 방금 전 창고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반쯤 미쳐서 정신줄을 놨었다고 말을 하십니다. 얼른 이 여자 손잡고 이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야만 창고 안에 있는 붉은 짐승? 분명 그렇게 말을 하셨고요. 붉은 짐승이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자기랑 자기 부하들이 그걸 막아줄 테니까 빨리 벗어나라고 말을 하시면서 다시 C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에 따라 창고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C양을 공주님 안기로 안아서 그 흉가터로부터 황급하게 벗어나 차에 올라탔습니다. A군과 B 누나가 저한테 뭐라 말을 하던 간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급하게 차를 밟아서 시내로 나왔죠. 그리고 그 일련의 이야기를 B 누나한테 했더니 그럴 줄 알았대요. 창고 안에 붉은 짐승이 있다고 말을 하셨다고, 그 영가분이? 이러면서 뭔가를 생각하듯이 있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기면서 아, 그럼 그 창고 안에 웅크리고 있던 애가
피를 뒤집어 쓴 게 아니었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이 자기가 처음에 그 흉가 안에서 각자 서로를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이 맞춰졌다고 했던 게 착각을 한 것 같대요. 그냥 그 창고 전체를 붉은 짐승이라는 영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대장인 여자 영가가 그 붉은 짐승을 무서워해서 본집 밖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다고, 마치 아르키메데스처럼 뭔가를 발견했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흩어진 그날의 번개 만남, 그리고 최근에 그 진짜 영덕 흉가가 어떻게 됐는지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그 흉가 부지부터 그 일대 부지들이 아파트 단지가 됐대요. 그것도 그렇게 된 지가 7년 정도가 넘었다고 하니까 아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겠죠. 다만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10여 년 전 검통님이 가셨던 그 영덕 흉가는 가짜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혁이 아빠님 말씀처럼 뭐 늘봄가든이라던가 곤지암 남양 정신병원이라던가 하는 국내 유명 심령 스팟들은 사실 그런 곳에 대한 소문들이 입에서 입을 거치면서 MSG가 다량으로 첨가돼서 과장이 심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발길이 오랫동안 끊어진 채 방치되는 건물엔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가를 목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만큼은 거짓이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이 전부 거짓이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보이는 건 보이는 것대로, 들리는 건 들리는 것대로 생각을 하고 살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